매년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사고 모종을 심고 여름이 지나 수확을 마치면 다시 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오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농사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심어두면 해마다 다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며 오히려 수확이 늘어나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매년 새로 시작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겨울은 길고 차갑고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매년 다시 심어야 하는 작물만을 고집하면 노동은 계속 반복되고 비용은 점점 늘어납니다. 반대로 다년생 작물이나 스스로 번식하는 작물을 선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음 몇 해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뿌리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싹이 다시 올라옵니다. 땅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수확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작물은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 마당 한켠에서 가족 먹거리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농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힘들게, 더 오래가는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몇 년 뒤에 안정을 만듭니다. 땅은 기억하고 뿌리는 해마다 더 깊어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작물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익숙하면서도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작물, 고구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찌거나 구워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반찬이나 죽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한 해 수확하고 끝나는 작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고구마는 조금만 관리 방식을 바꾸면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작물입니다. 수확할 때 건강한 덩이 몇 개를 남겨두고 그 덩이에서 올라오는 싹을 다음에 모종으로 활용하면 매번 새로 종묘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구마의 또 다른 장점은 덩굴이 빠르게 퍼지며 땅을 덮어준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에서 토양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데 고구마 잎은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잡초 발생이 줄어들고 물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남부 지역은 물론 중부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며 배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토양과 적당한 물 관리만 지켜주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고구마나 자색고구마 품종은 저장성이 좋아 겨울철까지 두고 먹을 수 있어 식량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줄기와 잎을 그냥 지나치지만 어린 잎은 나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작물에서 덩이뿐 아니라 잎까지 얻는다면 효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용 작물이 아니라 한 번 심어두면 여러 형태로 우리 식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선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매년 다시 시작하는 대신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처럼 시간을 견디며 매해 새순을 올리는 또 다른 작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작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구마가 비교적 빠르게 수확에 보답을 주는 작물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아스파라거스는 기다림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물입니다. 처음 심고 나면 바로 수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작물은 초기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을 때까지 한두 해를 인내로 보내면 그 이후에는 매년 봄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힘차게 올라옵니다. 한국의 충청 지역이나 강원 일부 지역처럼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는 특히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깊이 갈아준 흙에 심고 겨울에는 낙엽이나 볏짚으로 덮어주면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채소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밭이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이 작물은 조용히 새순을 올립니다. 그 새순은 해마다 조금씩 더 굵어지고 포기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수확량이 안정되는 모습은 다년생 작물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별다른 병해가 많지 않아 관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초기 몇 해 동안 뿌리 성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한 수확을 피한다면 이후에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수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스파라거스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하는 작물입니다. 고구마가 비교적 빠른 만족을 준다면 아스파라거스는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보상을 줍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땅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만큼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작물이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조금 낯설지만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에 잘 어울리는 또 다른 다년생 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작물이 기다림과 안정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작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바브입니다. 이 작물은 강원도처럼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특히 잘 자랍니다. 봄이 되면 굵은 줄기가 다시 올라오고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자랍니다. 잎은 식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붉은 줄기는 잼이나 조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바브는 겨울 동안 뿌리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봄에 힘차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나 포기가 커지면 나누어 심어 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이 자리한 뿌리는 토양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작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 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이미 우리 식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작물입니다.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합니다. 이 과정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수확한 마늘 중 일부를 남겨두면 다시 종자로 사용할 수 있어 스스로 이어가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마늘은 해충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다른 작물과 함께 심기에 좋고 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충분한 햇빛, 과하지 않은 물 관리만 지켜준다면 굵고 단단한 마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루바브와 마늘은 성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부담이 아니라 축적이 됩니다. 해마다 새로 씨를 사는 대신 땅 속에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는 작물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가 쉬우면서도 번식력이 강해 밭의 모습을 바꾸는 작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작물들이 시간을 통해 점점 안정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돼지 감자는 조금 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많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토양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밭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도 땅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일부만 수확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남겨두면 이듬해 봄에 자연스럽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다시 심지 않아도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돼지 감자는 키가 크게 자라 여름철에는 자연스러운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줄기와 잎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밭의 일부를 보호해주고 주변 작물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두는 것이 좋지만 이 특성 자체가 다년생 작물의 힘을 보여줍니다. 처음 몇 해만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는 관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수확 시기 또한 비교적 유연하여 필요할 때 조금씩 케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년생 작물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돼지 감자는 그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매년 빈밭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땅속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쌓이면 밭은 점점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향과 쓰임새가 분명한 작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밭뿐 아니라 부엌에서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돼지 감자가 비교적 거칠고 강인한 성격의 작물이라면 이번에는 향과 쓰임새로 우리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밭이 있다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면 되고 넓은 공간이 없다면 화분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마당이 크지 않더라도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특징은 땅속에서 서서히 자라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수확할 때 전부 캐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면 다음에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혹은 수확한 생강 중 건강한 덩이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심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씨 뿌리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어진 흐름을 확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생강은 요리뿐 아니라 차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쓰임이 많습니다. 계절을 넘나들며 밭과 식탁을 연결해주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그늘에서 기르면 더욱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생강은 눈에 띄게 빠르게 자라는 작물은 아니지만 그 느린 성장 속에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향과 닮아 있습니다. 성급함보다 지속을 선택하는 것,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조금씩 이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더 깊이 이어가는 뿌리 작물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강이 향과 따뜻함으로 밭과 식탁을 이어주는 작물이라면 이번에 살펴볼 더덕은 조금 더 깊은 뿌리로 시간을 견디는 작물입니다. 더덕은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한번 자리 잡으면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자랍니다. 성장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 대신 뿌리를 깊게 내려 토양 속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년생 작물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땅 속에서는 해마다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덕은 비교적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충분한 햇빛을 좋아합니다. 처음 몇 해는 뿌리가 충분히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수확하기보다 뿌리가 굵어질 시간을 주면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케어 사용하고 남겨두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전부를 한 번에 거두지 않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수확 방식은 밭을 비워두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더덕은 향이 독특하고 조림이나 구이로 활용할 수 있어 식탁에 변화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내린 뿌리는 토양을 단단하게 잡아주어 밭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이 빠른 수확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이어지는 기반입니다. 고구마가 넓게 퍼지며 땅을 덮고 아스파라거스가 해마다 새순을 올리며 돼지감자와 생강이 스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었다면 더덕은 그 흐름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땅속이 아니라 나무로 이어지는 다년생 작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년생 다년생 작물을 청복했대요. 나무로 이어지는 다년생 작물을 창복했습니다. 다년생 작물을 지금까지 우리는 땅 속에서 이어지는 작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 위에서 오랜 시간 자라며 세대를 넘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오디나무는 한국 농촌에서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과수입니다. 한번 심어두면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자라며 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비교적 강하게 자라고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면 가지마다 검붉은 열매가 달립니다. 오디나무의 장점은 단순히 열매를 얻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고 벌과 새를 불러들여 밭의 생태를 풍부하게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작은 생태계는 주변 작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열매는 생과로 먹거나 말려 두었다가 차나 조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디로 담근 음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열매가 열리고 그 수확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밭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물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좋지만 자리를 잡은 뒤에는 큰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를 가볍게 정리해주면 수영이 안정되고 열매 맺는 힘도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오디나무는 한 해의 작물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더덕이 깊은 뿌리로 밭을 지탱했다면 오디나무는 그 위에서 세월을 버텨내며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땅속과 땅 위의 기반이 함께 자리 잡을 때 밭은 더욱 안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선을 채소로 돌려 오랜 기간 잎을 제공하는 다년생 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디나무가 나무 한 그루로 오랜 세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떠올려 보셨다면 이제 다시 채소로 돌아와 잎을 통해 꾸준히 식탁을 지켜주는 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년생 케일은 일반적인 1년생 채소와 달리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잎을 올립니다. 줄기가 점점 목질화되며 단단해지고 외부 잎부터 차례로 수확해도 중심부에서는 계속 새 잎이 올라옵니다. 이 방식은 밭을 비우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채소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년생 케일은 비교적 추위에도 강해 한국의 겨울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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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충분하거나 부분적인 그늘에서도 자라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특히 안정적입니다. 한번 심어두면 매번 씨를 뿌릴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잎을 잘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확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거두는 수확은 식물의 생장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식탁을 채워줍니다. 관리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토양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하고 오래된 잎을 정리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물의 가치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 잎을 올리며 밭의 공백을 줄이고 계절이 바뀌어도 일정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디나무가 나무로서 시간을 쌓아간다면 다년생 케일은 채소로서 매일의 식탁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밭이 점점 비어있는 시기를 줄여갈수록 안정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의 가치가 더 커지는 또 하나의 과수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년생 케일이 매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채소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블루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과수입니다. 블루베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강원,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 텃밭에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양 조건을 맞추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한번 적응하면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달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의 특징은 나무가 성숙할수록 열매의 양과 품질이 함께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처음 몇 해는 수확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안정되면 그 이후에는 매년 일정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품종을 함께 심으면 수분이 원활해져 열매의 크기와 수확량이 더 좋아집니다. 또한 나무 자체가 크지 않아 관리가 어렵지 않고 가지치기를 가볍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다시 시작하는 농사 대신 이어가는 농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마는 넓게 퍼지며 땅을 덮어주었고 아스파라거스는 기다림의 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바브와 마늘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했고 돼지 감자와 생강은 스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더덕은 깊이 뿌리 내렸고 오디나무는 세월을 견디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년생 케일은 매일의 식탁을 지켜주었고 이제 블루베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결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입니다. 모든 작물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작은 구역이라도 괜찮습니다. 근고, 다년생 작물 하나를 심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땅은 서두르지 않지만 꾸준히 보답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릴 때 밭은 해마다 더 단단해지고 수확은 점점 안정됩니다. 반복이 부담이 아니라 축적이 되는 밭,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심는 한 그루가 몇 년 뒤에 안정을 만듭니다. 자연은 조용히 자라며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에 미래를 준비합니다.